한희민 선생님 조금 주정된 시간 5분에서 7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루하시죠? 나이 드시고 학문적인 얘기하고 오시니까. 저는 그 토론문에 거의 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훈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지역학에 지금 추천해서 지역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정인호 선생님 발표문을 보고 또 다른 숙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자혜 선생님 초상화와 이 책들을 처음 봤을 때가 벌써 한 5년 전인데 그 동기는 자신희 선생님의 맹록을 번역하다가 자신희 선생께서 춘천에 오셔서 수성채 씨 집안에 가서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두기 최성대 집에 가서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남도혁 씨, 그러니까 의령남 씨입니다. 그 집안에 가서 묵은 것이 한 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5년 전부터 그 집안들을 찾기 시작해서 오늘 수성채 씨 가문까지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물론 의령남 씨 남옥 선생, 아까 이 최자혜 선생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남도혁이라는 분이 그 남옥 남중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그때 태권에 사셨단 말이에요. 서상리에 지금 우리 자혜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고, 그래서 그 집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옥 선생님 문집이라든가 묘라든가 그 후손들을 알게 됐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최자혜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박수중이라는 영암박 씨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신동삼거리에 있잖아요. 또한 상명채 시인 제자 중에 최엄은 지금 여기 계신 요 최신각 씨가 그 집안인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집안 족보 빨리 찾으라고 했더니 찾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밤에 한 10몇 시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찾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에 뭔 서류가 있냐 몇 개 가지고 있대 해서 이제 제가 하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오극상 선생은 해주신데 우리가 그 사랑마을 아니에요. 신부급에 그 후손들도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여기 뭐 김홍 선생은 우리가 선상집시고 선상집시 잘 아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야 이게 또 찾아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지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춘천에 어떠한 이런 학단을 찾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엔 많지 않은 집안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가면 집안에 그 뭐 사돈이든 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여기 오늘 오신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좀 사돈집에 가서 고문서가 있는지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강원도의 이 번역 사업이라는 게 한 3, 40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 3개 축이 있어요. 춘천의 의암학회하고 원주의 운곡학회, 원천서, 그 다음에 강릉의 율곡학회라고 이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도화부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번역사업 및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릉은요, 이미 강릉 지역의 문인들과 고서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원주, 내가 자작년에 원주학회 운곡학회 갔더니 거기는 이미 운국을 넘어서 원주 지역의 문인들을 찾아서
번역하고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춘천만 아직도 함사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왔는데도 시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나 안 하고 있어요. 왜 의함을 뛰어넘지 못하는지 나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춘천에는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성대 선생님을 포함해서 2개 최성대, 추월나무, 석의 조만영, 은석 조인영, 위당 신원 선생, 척제 이서구, 경영당 이연조, 이분은 저 수준급반대 용산님 분들인데 이분들 후손들이 있고 이분들 산소가 춘천에 있어요. 또 이분들이 문집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외형을 넓히고 못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정용원 선생님이나 여기 김정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같이 윤독도 하고 많이 번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훌륭한 인재가 이제 배치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다. 춘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대선배이시고 지역의 원로이시지만 이제는 춘천학연구소가 장기간의 프렌트를 세워서 시장이 바뀌든 원장님이 바뀌든 원치 않는 기준을 세워서 이거만큼은 10년, 20년 가야 되겠다. 그래야 춘천에 정체성이 생기고 춘천에 500년 된 동안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가 춘천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이런 게 형성이 됐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 우리가 지금 춘천에 아는 분들이 학계에서 화사학파 하나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150년 전, 300년 전에 벌써 춘천에 학당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춘천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 있었고 춘천에 어떤 학문 연원도 없었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고 아직도 문집이 남아있는데 번역이 안 돼서 춘천의 역사를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용훈 선생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학회도 많이 하시고 또 토론자도 많이 다니시는데 춘천의 어떤 앞으로의 정말 그 발표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춘천의 이 번역 고전문학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최자혜 선생을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최자혜 선생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가볍게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희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역 출신으로서 춘천을 소재로 한 춘천을 테마로 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습니다. 인물 발굴부터 시작해서 번역이라든지 답사라든지 현양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선생님이신데 저희 스스로가 이제 강원도 춘천과 지금까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한테 옛날에 같이 공부할 때부터 도움도 많이 주시고 조언도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춘천은 이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 비해서 연구 인력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몇몇 주요한 인물들, 그간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들, 그리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학회나 행사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민정 선생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더 좁게
깊게는 이제 춘천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새로운 발굴 작업, 소개 작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컨대 그 춘천 연구소에서도 관련된 어떤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문인들 자료 발굴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강릉에 율곡국학진흥원 같은 곳이 생겨가지고 강원도의 어떤 고전적 자료를 다 종합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학교 차원에서 보더라도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국학연구소나 강원 문화연구소 같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학술대회 열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 소개하고 있고, 한림대에도 이 태동고전연구소를 비롯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내암 선생이 새롭게 발굴되고 소개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동력 자체를 이제 크게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여러 우려점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다시 강원학, 지역학, 춘천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어떤 연구적인 어떤 활성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 활동들 자체가 저의 그냥 단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은 이제 그 영향 자체가 좀 분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이나 강원 지역이나 아무래도 연구자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마다 다른 공간들, 다른 주체들에서 저마다 각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영향을 좀 한 곳으로 모아서 좀 더 집단적으로 이제 할 수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첫 질의자께서 고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런 내암 선생 같은 큰 인물, 또 이제 새롭게 적용할 가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나 전공 영역이나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좀 더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공동 연구, 번역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 그런 기반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제 혼자서 제 개인의 영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포럼의 자리에서 여러 쌤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 발표하고 토론 저희가 함께,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지자체나 우리 대학이나 우리 저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민간에서 다 같이 해야 할 역할들을 지적해 주시고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정은 선생님 토론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마지막 선생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토론자분 선생님께서 사실 주요한 말씀들은 미리 질문을 드렸고 또 정윤광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가 이 콜로키움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조금 한 가지 변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암 선생님의 학문이라든지 춘천의 그런 학단에 대한 연구는 오늘 한 번에 그 콜로키움에서 다 밝혀질 수 없는 많은 단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용관 선생님께서도 물론 굉장히 이제 학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시고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발표자로 섭외를 했지만, 그 고민정 선생님께서도 그 강원도 고문서에 관한 그런 지식이 해박하시고 한국학자료센터에 그 고문서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해제를 다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실 만큼 정말 뛰어나신 실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모신 이혜훈 교수님께서도 그 경학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암 선생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경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내암 선생의 학문의 가치는 그런 경학적인 유교 전통적인 정통 학문의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번역원에서도 경학 자료 집성에 우리 내암 선생님의 그 문집을 등록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학적인 연구를 저희가 소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실력이 있으신 이혜문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최좌혜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춘천 지역에 계신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춘천학 연구소를 대표하여 저 역시 지역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중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이렇게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춘천 시민의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요. 제가 이런 콜로퀴움을 이제 개최하는 이유는 학술적으로 사실은 증명이 돼야 하거든요. 이함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에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적 나라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분이시고 율곡학 역시 당연히 율곡이라고 하면 누구도 반론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의 인물로서 그런 뛰어난 학자로서 최자혜 선생님의 강점이랄까 가치랄까 그런 것들 밝혀나가는 게 저희 연구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콜로퀴움을 개최하였는데요. 오늘 정윤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그 최공자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 그 제자의 훌륭한 제자의 그 안자라든가 증자라든가 이렇게 명칭하는 부분은 조선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공연하게 그리고 그 정조 시대에 보면은 이 최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도 200명이나 상서를 올려가지고 계속 우리 내암 선생님을 등용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거를 15년 동안이나 상소를 올리거든요. 춘천보사든지 강원도 관찰사든지 15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청거를 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오래되고 많다는 거죠. 200명이나 상소에 연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보통 그런 세력을 형성했다는 아닌 거에 증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최양 선생님이 사후에도 이 최양 선생님의 그런 언행 기록이라든지 그런 경학적인 학설을 집성을 해가지고 효경절해라든지 이런 효경 또 다른 책들을 집성해가지고 편찬할 정도로 그 최자혜 선생님의 그 학문적인 거를 이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지금 학위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사실 너무나 관심이 미미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앞서서 저희가 다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이제 내암 선생님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이후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번역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제 작업은 이제 다른 사업들, 용역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번역 사업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암 선생님의 문집을 번역한다면 사실 정본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요구되는 거겠지만 좀 선택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밟아간다면 오늘 발표하신 퇴로에서 선별할 수 있는지 사업량을 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정말 너무 무의미하다 차근차근 다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라던가 가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차치하고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번역 사업을 한다면 춘천과 관련된 선별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또 그 양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될지 아니면 오늘은 선생님께서 비록 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 그 내암 선생님은 사실 정식 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암 유고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춘천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내암 유고를 좀 선별해서 번역하는 것이 나을지 제가 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예, 선생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발표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암 선생이 어떤 정보, 학문 세계 정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물론 이제 정보나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작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내암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학문적인 분야라고 하면 역시 또 경학적인 분야, 사상사적인 분야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분량이 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그냥 한문학 전공자인 어떤 저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될 텐데 저는 그래도 선역보다는 완역을 개인적으로 지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내암 선생님의 전모를 다 기본적으로는 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모를 다 안 상태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완역이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퇴록이냐 문집이냐라고 해서의 어떤 선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굳이 그냥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문집 쪽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문집에 있는 시나 산문을 좀 읽어봤더니 제가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번역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좀 더 가치는 있지만 시일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좀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작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퇴록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더 많고 하긴 하지만 글이 쉽기 때문에 글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한 작업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순전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지자체든 혹은 문화원이든 어느 측면에서 그 의혹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저나 이제 다른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네 분 선생님 토론하고 네 분 선생님 토론에 답변해주신 우리 정 선생님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가서 지금 4시 5분입니다. 여기 관련하신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께 궁금하신 질문들 그리고 좀 받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 혹시 더 하실 질의나 응답이 있으면은 그것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진짜 궁금하신 사항 더 물어보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던 이제 뵙고 또 말씀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저게 잘 안 됐다. 그냥 말로 하면 기존의 그 춘천의 19세기, 18세기 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그 춘천 문인 집단을 이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바로는 최저해 선생하고 같은 시기에 최저해 선생이 이제 7번이나 선거를 받았는데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정조 시대에 1790년대 초에 춘천에서 정조 병서에 대한 문답을 내렸을 때 채택이 돼가지고 최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박사철이라고 있거든요. 단답박씨인데 이분이 그래서 정조가 한번 보고 싶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조 앞에 와서 직접 보이기도 하고 칭찬을 듣고 또 난간제라는 호까지 받아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신종일기나 실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현감벼슬까지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60, 70대 가지고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
그 시문을 수창한 것들도 그 기존의 그 지역 그 강원문화연구가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보면 이 관 쪽에서 형성된 문인 그룹하고 이쪽 그 제야 쪽에 속한 문인 그룹이 좀 나눠져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춘천에서 강학을 하다가 3년 동안 원준이 양평인이 이렇게 그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 상 때문에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지방, 이 춘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 때문에 관 쪽과 가까운 쪽의 문인 집단들은 오히려 좀 견해를 달리 보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발표된 작년이나 올해나 기록만 가지고는 제가 계속 들어봤지만 그 판단이 안 서요. 예를 들어서 정파가 어느 쪽이었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이 최자 선생이 이뤄놓은 게 결국 경학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학 쪽이 나중에 뭐 19세기 오면 다산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리했듯이 노노는 노노, 맹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구체적인 대목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이분이 성향이 좀 어떻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같은 김원의 문화라고 해도 그 홍대원 같은 사람들 그 보자면 그 학파하고 이론을 등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경학 수준을 보면 서울에서는 이미 청나라 때 그 여의량이라는 사람이 논어 해석이 이제 과거 시험에 교재로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청나라를 오한캐로 보는 견해가 좀 있어서 나중에 옹정제한테 탄압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논어 해석서까지 다 찾아서 읽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는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과연 그 예를 들어서 논어 해석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존의 경학사에서 얘기됐던 경세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 이런 그 판단이 서야 결국 가장 중요한 그 경전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역이건 중앙이건 이게 정부에서 또 이제 그 지역의 타족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하는 이걸 했기 때문에 정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교육 방식을 답습하거나 이제 새로운 이게 섞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차근차근 조사를 해보고 정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요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선생님 말씀하신 서울에는 이미 굉장히 청나라나 이런 데서 정보나 문물이 교류가 돼서 굉장한 경학적 속에서 혁신이나 고등학교 와고 있는데 이제 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학적 흐름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제가 사실 뭐 제가 뭐 경학이나 뭐 사상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내한 선생의 어떤 그 경학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것들은 좀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논어 해석, 맹자 해석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석사학위 논문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효경 관련된 논문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아주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씩 밝혀져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논문들 봤을 때 이제 제가 가장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아까 이제 이해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셔가지고 효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의 지위에 올려놓고자 하셨던 그런 어떤 그 포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경학 쪽에이나 어떤 사상술 쪽에 이런 퇴록의 존재, 강의록의 존재를 알려서 관련된 연구들을 좀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질문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2024년에 이동학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효거막
내암의 효경학 그 연구를 보면은 그 내암이 사실 그 효경에 대한 그런 주석이 약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고문이든지 근문이든지 우리나라 이렇게 학파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암 선생님께서 그 둘을 다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독자적으로 이제 원래 경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특징적으로 보였고 이것이 오늘 경윤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으셨던 자기는 이제 공자를 따르겠다. 이제 그 이후에 그 공자 이후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파생되잖아요. 성리학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학파를 따르기보다 그 원래 경문을 따르겠다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붕당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오늘 모신 이혜원 선생님께서 경학 전공자시기 때문에 다음 콜로키움의 주제로 이혜원 교수님께서 밝혀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심을 담아가지고 굳이 마이크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연구를 이어간다면 계속해서 우리 최재하 내암 선생님의 깊이 있는 학문적인 면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이 말씀드려봅니다. 1분만 살짝. 예, 제가 연보를 번역하면서 이분이 어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신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정용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특별한 스승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 사람이 한 29살 정도 되면 벌써 물리가 튀어서 어느 학파, 어느 선생의 그 이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청평사 시감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옵의 생쌀과 소나무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논어든 불교든 도가든 공부를 물리를 터득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분은 철저하게 어떤 아까 그 김원영 선생 미호 거기도 간 것도 가서 그 김원영 선생은 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나는 안 되겠다고 와. 그 정도로 이분은 나름대로의 지금 그 서론 쪽에 노론 쪽에 그 이론을 그분은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여튼 도가 트여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보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래서 말대로 춘천에 있다가 원주 지천리를 가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여기 어디죠? 양평 그 용진나루 거기에서 서당도 차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지자들이 주요 강의를 듣고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대학을 다 팽개치고 선생님의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경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연부에 나오는 얘기들만 오늘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사람 한 분 정도 저희가 좀 질문을 더 받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혹시 지금 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오늘 발표하신 정 선생님 말도 이인훈 선생님 아까 토론문에 나오고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지금 바라보시는 결들이 그 얘기는 뭐 꼭 저도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 선생 내암 선생님 그 해석 그리고 이 동선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해석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당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호락 논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주교 문제, 경세론에 대한 입장이 다 걸려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약간 중립적이거나 뭐 좀 이렇게 온건한 성격이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더 의리론에 추천했다는 두 분의 입장도 조금 다르신 것 같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굉장히 커다란 숙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제가 내리는 건 아닌데 이 내암 선생은 그래서 어쨌든 지방의 논인으로서만 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지식 그 당시 이제 28세기 후반에 지식계의 한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이나 어떤 유형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유익한데요. 하여튼 그 지점까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없으면은 여기 오늘 네 분 선생님 토론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데 좀 미진하면 혹시 더 우리 정 선생님하고 또 좀 질문하거나 있으면 좀 말씀을 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없으세요?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은 더 시간 있으면은 저기 한좀 10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이런 저희가 굉장히 유익한 발표였고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또 그만큼 숙제도 저희가 많이 좀 얻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하여튼 인상적인 그러한 오늘 학술대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신 정 선생님하고 네 분 통자 선생님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